네, 이번 시간에는 이 프로그램 다운로드하는 일련의 과정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프로그램 그 큐브 스튜디오를 설치를 하게 되면 실행을 했을 때 여기에 이제 우리 학습 내용에 따라서 어렵지 않게 아이콘들을 가지고 프로그램 작성하는 연습을 해볼 수는 있어요. 자, 그런데 그럼 내가 작성한 그 프로그램을 한번 실제로 로봇에다가 구동이 될 수 있게끔 다운로드를 그럼 어떻게 해주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궁금해하는 아마 그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프로그램 연습을 하면 거기까지 이루어져야 되겠죠. 우리의 목적은 프로그램을 짜고 그걸 다운로드해서 로봇이 그대로 움직이는 거 아닌가. 이제 이게 기본적으로 프로그램 수업의 마무리가 될 거니까 결국 이 다운로드하는 과정이 이제 꼭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내용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이제 어떤 게 필요한지, 또 주의사항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좀 상세하게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고 얘를 전송하기 위한 일련의 이제 과정은 먼저 이렇게 됩니다. 첫 번째로 우리 컴퓨터에 이제 큐브 스튜디오를 설치를 했다고 가정하고요. 큐브 스튜디오를 실행을 하겠죠. 네, 큐브 스튜디오를 실행한 다음에 여기다가 여기 보이는 것처럼 내가 프로그램을 일단 작성을 하겠죠. 첫 번째는 프로그램 작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내가 새로 작성해도 되고요. 기존에 있던 것을 불러와서 그것을 조금 편집해서 할 수도 있고, 어쨌든 중요한 것은 여기에 프로그램 내용이 있어야 되겠다. 우리가 만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이 과정이 프로그램을 작성을 했으면 반드시 여기 C코드 생성이라는 이쪽에 보면 우리 이쪽에 있는 도구 모음줄에 C코드 생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얘를 꼭 눌러서 이 작성한 프로그램에 대해서 컴파일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 아이콘들을 갖다가 프로그램을 짠 것은 우리 사람들을 위한 것이고 실제로 로봇의 메인보드는 기계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계가 동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이제 우린 기계어라고 이제 부르기도 하는데 바로 이 기계어가 필요해요. 근데 이 기계어는 주로 이제 이진수인데요. 즉 0과 1의 이런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보통 이것을 이진수 4자리가 16진수 한 자리하고 같아요. 16진수 한 자리하고 같은데 이거 이제 참고삼아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이진수 4자리를 16진수 한 자리로 표현해서 만든 파일이 있어요. 그걸 우리는 헥스 파일이라고 그러는데 확장자가 헥스로 끝나요. 그래서 .hex 이렇게 끝나고요. 아마 파일 이름이 큐보로 되어 있을 겁니다. cubo.hex 이렇게 이 파일이 이제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우리가 짠 것을 C코드 생성을 해주게 되면 이 cubo.hex 파일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물론 정확히 얘기하면 이 cubo.hex 파일은 처음에 이거 프로그램 설치할 때 만들어져는 있어요. 만들어져 있고 우리가 여기서 프로그램을 짜서 이 C코드 생성을 할 때마다 얘는 그 내용이 가장 최근 걸로 오버라이트가 계속 되는 거죠. 더 씌우고 더 씌우고 더 씌우고 이렇게 돼서 이 파일이 계속 변화가 있는 겁니다. 어쨌든 우리는 얘를 이제 메인보드에 이 파일을 받아주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 과정까지 됐으면 자, 다시 정리하면 프로그램 작성하고 첫 번째로 그 다음 두 번째로는 뭐를 여기 C코드 생성을 해주면 이제 뭐가 만들어진다? 헥스 파일. 이 헥스 파일이 만들어져 있던 헥스 파일이 이제 새롭게 오버라이트 돼서 변화된 컴파일 헥스 파일이 만들어진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만들어진 것을 우리는 로봇에다가 전송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만들어진 헥스 파일을. 그럼 그걸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이제 전송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어떤 연결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걔가 이제 여기 나오는 바로 요 제품이 필요합니다. 다운로드 보드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제 이 다운로드 보드가 있어야 우리는 조금 전에 작성한 그런 헥스 파일을 이 큐보 메인보드에 전송할 수가 있게 되죠. 근데 이제 이 다운로드 보드가 뭐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과거에 큐보 1단계에서 5단계까지 구성되어 있을 땐 이 5단계 제품에 얘가 구성이 들어가 있었어요. 이 다운로드 보드가. 근데 지금은 이제 1단계에서 3단계로 리뉴얼 되면서 아마 여기에 이제 구성이 안 돼 있고, 앞으로도 이 큐보가 계속 더 이렇게 단계가 올라가더라도 이게 구성이 될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큐보 메타 시리즈가 있는데 그 메타 시리즈에도 이 다운로드 보드가 들어가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다운로드 보드는 기본적으로 별매로 처리가 되고 있다. 네, 그래서 얘는 별도로 구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있는 분은 상관없고, 이제 이게 없는 경우에는 얘를 준비를 해야 우리가 프로그램 다운로드를 연습을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별도로 여기 이제 쇼핑몰 www.robostore.co.kr 여기다가 이제 했으니까 여기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다운로드 보드와 함께 이 데이터 케이블이 있어요. 이 데이터 케이블이 이쪽은 USB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쪽 반대쪽은 이제 메인보드에 꽂히는 데는 여기 이제 미니 오핀 케이블인데 미니 오핀, 네, 미니 오핀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마이크로 오핀도 있는데 걔는 조금 납작해서 여기에 맞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데이터 케이블도 한쪽은 USB, 한쪽은 미니 오핀으로 되어 있는 게 있어야 되고요. 이제 쇼핑몰에서 이 세트를 구입하면 알아서 요거까지 같이 있으니까 뭐 신경 쓸 필요는 없지만, 따로 요거를 사야 되는 분이 있다면 요게 꼭 미니 오핀인 데이터 케이블을 사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거까지 우리가 준비가 됐으면 이제 요쪽 부분이 바로 컴퓨터 본체 USB에 꽂히게 되면 이 다운로드 보드를 통해서 컴퓨터와 이 데이터 선을 통해서 메인보드까지 이제 물리적으로 쭉 연결이 되는 상태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자, 이해가 됐죠? 다운로드 보드를 통해서 이쪽이 이제 우리 컴퓨터 본체의 USB에 연결이 된다면 컴퓨터와 메인보드까지 이렇게 연결이 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리적으로 이제 통신이 가능하도록 연결이 되는 상태가 되고요. 자, 근데 이제 또 하나 주의할 사항이 있어요. 뭐냐면 얘를 그냥 우리가 본체에다가 꽂는다고 해서 바로 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 이제 여기 지금 보면 이제 드라이버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되는데, 이 드라이버가 뭐냐면 여기 보면 단어로는 이렇게 되는데, 원래 드라이브라는 게 뭐 운전하나 이런 뜻이 있잖아요. 근데 이 컴퓨터에서 사용되는 드라이버의 의미는 뭐냐면 그 해당되는 하드웨어, 이 장치가 제대로 동작할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컴퓨터는 이렇게 돼 있죠. 본체가 이제 있는데 컴퓨터 본체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본체에 우리는 이 전반적으로 컴퓨터를 운영할 수 있는 오퍼레이팅 시스템 소프트웨어, 즉 OS가 설치가 돼요. 지금 이제 개인용 컴퓨터들은 대부분 윈도우를 많이 쓰고 있죠. 그러면 지금 이제 뭐 윈도우 10을 예를 들어서 쓴다고 가정하면 이 윈도우 10이 설치가 돼 있어서 이 OS가 하는 역할이 우리 이 본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하드웨어적인 장비들을 이제 이렇게 구동시키고 올바르게 동작시킬 수 있도록 우리 사람과 사이에서 그 역할을 이 운영체제가 해주고 있죠. 그런데 이 하드웨어는
어쨌든 기계적인 장치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가 뭐 마우스나 키보드처럼 또는 뭐 이렇게 마이크, 이런 스피커 이런 거 등등은 그냥 우리가 USB 포트에 꽂아서 바로 쓰죠. 이렇게 보통 이제 플러그 앤 플레이라서 그 PNP 기능이 지원되는 이런 제품군들은 대부분 이 윈도우즈가 정보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어떤 작업이 필요 없이 그냥 얘네들을 꽂아만 주면 알아서 동작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프린터를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 프린터기를 새로 사서 얘를 컴퓨터에다 연결을 하는데요. 연결해서 바로 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프린터기를 제대로 우리가 동작을 시키려면 아마 소프트웨어를 하나 설치했던 기억이 있을 거예요. 걔가 바로 이 프린터에 대한 드라이버죠. 왜냐하면 이 프린터를 한번 우리 뭐 보면 캐논도 있고 또 뭐 HP 그 휴레패커드도 있고 삼성 것도 있을 거고 이 브랜드가 되게 많잖아요. 또 그 안에서도 그 브랜드 안에서도 또 다양한 뭐 잉크젯 프린터도 있고 레이저 프린터도 있고 종류가 엄청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이런 기기들이 이제 작동하는 원리가 다를 건데 이거를 이 윈도우즈가 다 얘네들에 대해서 정보를 갖고 있을 수가 없어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이런 기기들에 대한 올바른 작동 방법, 또 기능, 특성,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다 포함시켜서 윈도우즈한테 알려줄 필요가 있죠. 이거는 어떻게 쓰는 거다라고.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이 드라이버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고요. 이 드라이버를 한번 설치를 해줘야 이 윈도우즈가 이제 얘는 그러면 어떻게 갖다가 쓰면 되겠구나 라고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컴퓨터 장치에서. 그래서 이 하드웨어의 구동 방식이나 기능, 특성 이런 것들이 담겨 있는 이 정보들을 이제 드라이버라고 우리가 통칭을 하고, 이 드라이버는 컴퓨터에 설치하는 소프트웨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뭐 CD에 동봉이 돼서 되기도 하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요새 이제 인터넷 환경이 다 있기 때문에 그 회사 홈페이지 같은 데 가보면 그것을 따로 이렇게 갖다가 다운로드 받아서 우리 쓸 수 있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큐보 이 다운로드 보드 얘는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얘도 마찬가지로 하드웨어이기 때문에 하나의 장치이기 때문에 얘를 인식시켜 줄 수 있도록 얘도 별도로 드라이버를 설치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얘 드라이버를 어디서 설치를 하느냐, 얘는 우리 다양스럽게도 이제 쉽게 좀 해놨는데요. 뭐냐면 우리 컴퓨터에 여러분들이 큐보 스튜디오를 설치를 했다면 어렵지 않게 이 드라이버도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보면은요, 한번 내용을 보면 여기 시작 버튼을 눌러서 제가 큐보 스튜디오가 설치가 되어 있는 여기 지금 큐보 스튜디오 2020 폴더가 있는데요. 이걸 눌러보면 이렇게 뭐 실행 파일도 있고 로더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중간에 CP210 해서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여기 이제 인스톨러라 해서 이게 실행 파일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설치 파일. 위에는 32비트, 밑에는 64비트로 되어 있는데, 요거는 이제 본인들이 갖고 있는 컴퓨터 시스템에 맞게끔 설치하라는 거거든요. 요즘 나오는 컴퓨터들은 이제 대부분 요 64비트 요걸 선택하면 되는데, 어쨌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컴퓨터에 맞게끔 요걸 선택을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저는 64비트인데 요걸 눌러보면 이렇게 클릭을 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게시자를 알 수 없는 이 앱이 디바이스를 변경해서 허용하시겠어요 했는데, 얘를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얘를 눌러주면 이렇게 환영 메시지가 나오면서 이제 계속하려면 다음을 클릭하십시오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특별한 경우 아니면 이제 다음을 계속 눌러주면 다음을 누르고 여기 사용권 계약에 동의하는 거 동의한다고 체크를 하고요. 그리고 또 다음을 눌러주고, 그럼 이렇게 지금 여기 보면 이제 설치가 완료가 되고 이렇게 초록색으로 앞에 V 표시가 나오면서 사용할 수 있음 이렇게
뜹니다. 그러면 얘가 이제 설치가 이 소프트웨어 설치가 무사히 된 거예요. 어떤 소프트웨어냐면 우리 큐보 그 다운로드 보드에 드라이버가 제대로 설치가 돼 있죠. 그러니까 이제 윈도우즈는 이제 요 큐보 다운로드 보드가 연결이 되면 우리 USB에다가 연결을 하게 되면 윈도우즈는 이 정보를 알고 있기 때문에 얘에 대해서 올바르게 동작을 시켜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 이제 마침을 누르면 이게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뭐 경우에 따라서는 처음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는 있는데 저는 이제 기존에 설치가 돼서 좀 금방 마무리가 되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마침 마무리가 되면 마침을 눌러주면 이제 설치가 완료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얘를 이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어요. 효율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어떻게 확인해 볼 수 있냐면 이제 얘를 지금 우리 메인보드와 그 다음에 이렇게 선 연결해서 USB 돼 있죠. 그럼 얘를 이제 어디다가 컴퓨터의 USB 포트에다가 얘를 꽂아주게 되면 얘가 물리적으로 이제 이렇게 지금 모든 연결이 완료가 됐죠. 자, 그리고 물론 이제 이 다운로드 보드가 제대로 설치가 되어 있는지 얘가 제대로 인식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는데 그거는 어디냐면 장치 관리자를 가보면 돼요. 자, 여기 보면 여기에 우리 시작 버튼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창이 나오는데 거기서 장치 관리자를 선택해 주게 되면 바로 이런 장치 관리자 창이 나옵니다. 여기에는 다양한 내가 그 연결되어 있는 내 컴퓨터에 다양한 하드웨어들이 쭉 나오게 되는데 이 아래쪽에 보면 포트라는 데가 있어요. 포트. 여기를 마우스로 눌러보면 앞에를 클릭해보면 이렇게 실리콘 랩 CP210X USB2 그 다음에 UART 브릿지 COM3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COM3는 이제 연결된 통신 포트를 얘기하는 거고요. 얘는 기억을 해두면은 조금 더 유용합니다. 물론 자동으로 인식을 해주긴 하지만 혹시 이런 이제 통신 여러 가지가 연결되어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서 이것도 기억을 해두면 조금 더 낫겠죠. 어느 포트에 연결이 되는지 COM3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는 이게 연결이 되었을 때 이렇게 메시지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한번 실제로 화면을 보면서 한번 보면 자, 여기 시작 버튼이 있습니다. 시작 버튼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여기 보면 위에서 5번째 장치 관리자라고 있네요. 장치 관리자를 눌러보면 네, 이렇게 장치 관리자 창이 뜬다는 거죠. 자, 여기서 요 아래쪽에 포트가 있거든요. 요 포트에 보면 요 앞에 화살표 모양인데 이걸 눌러보면 네, 여기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 이렇게 실리콘 랩에서 CP210하고 COM3 잡혀 있는 게 여기 이렇게 보이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만약에 제가 요거를 지금 연결이 되어 있는데 다운로드 보드를 USB 우리 컴퓨터에서 분리를 하게 되면 얘가 이제 분리를 하게 되면 얘가 이렇게 없어졌죠. 여기 지금 조금 있던 그 COM3 그 내용이 없어진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시 연결을 하면 다시 연결을 하면 이렇게 다시 COM3 해서 요 다운로드 드라이버 연결되어 있는 상태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아까 우리 드라이버를 설치하는 과정을 생략하거나 드라이버가 올바르게 설치가 되어 있지 않으면 이 부분이 이렇게 꽂았을 때 인식은 되더라도 여기 뭐 노란색으로 느낌표 마크가 있다든가 뭐 물음표 마크가 있다든가 이렇게 돼서 얘가 있으면 제대로 이 장치를 지금 운영체제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는 아무리 우리가 다운로드를 해줘도 다운로드가 제대로 진행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꼭 요거를 확인을 해서 제대로 되어 있는지를 한번 보면 더 정확히 우리가 다운로드를
실행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요거까지 성공적으로 됐으면 이제 한번 큐브 스튜디오로 우리가 가서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이제 큐브 스튜디오 아까 이쪽에 지금 프로그램을 쭉 짜놨습니다. 그럼 쭉 짜놨고요. 이제 얘를 작성을 했으면 우리 뭐를 해줘야 된다고요? 여기 있는 C 코드 생성을 눌러서 컴파일을 한번 해줘야 되겠다. 즉 헥스 파일을 만들어 줘야 된다 그랬죠? 자, 이거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누르면 네, 여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뜹니다. 코드 생성이 완료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다운로드 아이콘을 이제 실행하세요 되어 있는데, 자, 코드 생성이 완료가 됐으니까 이제 우리는 다운로드 하기 위해서 여기 있는 다운로드라고 되어 있는 이 버튼을 클릭을 하면 이렇게 다운로드 대화 상자가 뜨고요. 자, 여기 보니까 지금 컴3라고 자동으로 잡혀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게 성공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여기가 컴3가 잡혀 있고요. 여기 눌러보면 아까 커먼 컴3 두 개가 있죠. 근데 우린 지금 컴3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게 뭐 커먼이 되거나 다른 걸로 되어 있으면 이 컴3로 바꿔주면 되고요. 이런 장치가 어떤 컴퓨터에 많이 설치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포트가 컴3가 아니라 뭐 컴4, 컴5 그거는 기종의 컴퓨터에 따라서 이렇게 조금씩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건 아까 장치 관리자에서 확인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되어 있으면 그 다음에는 여기 통신 포트에서 여기 통신 속도 놔두고요. 포트 열기가 되어 있죠. 요거를 한번 체크를 해줍니다. 마우스로. 그러면 이렇게 눌러주면 이제 요거는 지금 우리 컴퓨터와 메인보드와의 통신 준비 대기 상태를 만들어 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메인보드의 리셋 버튼을 누르면 프로그램을 업로드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한번 메인보드에 보면 그 노란색으로 리셋 버튼이 있습니다. 보통 왼쪽 모터 그 위쪽에 있는데 그걸 한번 눌러주게 되면 네. 자, 여기 이렇게 초록색으로 진행이 되면서 이렇게 성공적으로 보면 메인보드의 프로그램 다운로드가 완료되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됐죠. 네, 그래서 성공적으로 된 걸 알 수 있고요. 메인보드에 이제 전원 켜서 스타트 버튼을 누르면 동작을 합니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가 작성한 이 프로그램들은 기본적으로 0번 모드에서 실행이 돼요. 이 0번 모드는 뭐냐면 우리 메인보드에 보면은 이 메인보드에 보면 위에 LED가 이렇게 4개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원을 켜고 여기 모드라고 되어 있는 그 스위치를 누를 때마다 이 LED 켜지는 게 다르죠. 그래서 이제 원하는 모드 해놓고 여기 옆에 스타트 버튼을 누르잖아요. 근데 이 모드가 LED가 다 꺼져 있는 상태, 하나도 들어와 있지 않고 보통 전원을 처음 켰을 때가 되겠죠. 그때 상태가 0번 모드인 거예요. 바로 이 0번 모드가 우리 사용자들이 작성한 프로그램을 동작시키는 모드가 0번 모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상태로 스타트를 눌러주게 되면 이제 얘는 우리가 작성한 그 내용대로 로봇이 동작되게끔 그 과정이 이제 다 마무리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바로 지금 이런 과정 이걸 통해서 이제 프로그램이 완료가 되게 되겠습니다. 자, 한번 이제 정리를 해보면요, 우리 여기 마지막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프로그램 이제 전송하는 과정. 자, 첫 번째로 우리 큐브 스튜디오를 실행해서 큐브 스튜디오에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꼭 C 코드 생성을 해준다. 그 다음에 이 다운로드 보드를 준비를 하고요. 이 다운로드 보드를 우리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도록 꼭 드라이버를 설치를 해줘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 드라이버는 매번 설치해 주는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한 번만 설치해 놓으면 이제 알아서 이 운영체제가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필요할 때만 꽂으면
이제 알아서 잘 동작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한 번만 처음에 설치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연결을 한 다음에 여기서 아까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주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통신 포트를 확인한 다음에 포트 열기하고, 예, 요거죠. 여기 있는 요 스위치 노란색 왼쪽에 있는 이 DC 모터 왼쪽 모터 끼어지는 요 위쪽에 보면 노란색 모터가 있는데, 여기 보면 투명 케이스 위에 자세히 보면 리셋이라고 써 있어요, 영어로. 예, 바로 이 리셋 버튼을 한번 눌러주게 되면 프로그램이 아까처럼 전송이 쭉 진행이 되는 것을 보고 완료가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 모든 내용이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 큐보 스튜디오에서 이제 프로그램을 작성하고 메인보드에 어떻게 전송을 해주는지 그 일련의 과정과 또 필요한 거, 그리고 또 주의사항으로 이제 몇 가지 얘기했던 것들, 이런 것들을 잘 기억을 하면 이 내용은 아마도 이제 큰 문제 없이 잘 진행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혹시 그렇게 했는데도 만약에 이게 전송이 잘 안 된다거나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뭐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이 다운로드 보드가 불량이 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데이터 케이블도 가끔 불량이 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뭐 메인보드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이제 하드웨어적인 문제들을 한번 체크를 해 볼 필요가 있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내용을 공부를 했습니다.